정당 해산 부분은 네. 첫째로 청구하는 주체가 정부입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일단 대선을 치러가지고 이후에 뭐 정부가 바뀐 다음에 그런 정부가 바뀐 다음에 판단할 문제이고 법무부 장관 해야 되니까.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정당 해산 부분과 관련돼서 그때 이제 통진당 해산은 그 정당의 강령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총체적으로 다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것만 판단하는 거랑 좀 쟁점은 다를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당 해산과 별개로 그건 정당 해산은 이제 어떤 법적인 법리에 관한 문제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이 법리적 문제는 일단 제껴놓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주 국민의힘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당 해산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이 해산시켜줄 확률이 지금 높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중앙일보 기사 보면은 윤석열과 가까운 측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당에서 윤석열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크다. 그러니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건 뭡니까?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뭔가 발산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선에 뭔가 의미 있는 어떤 행보를 하고 이런 걸 할 건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끊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의총을 2번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할 것이지만 2번 하는 동안에 거기서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은 물론 야 이제 윤석열과 그만 놀자. 윤석열을 정리하자. 그 뭐 오늘 모두가 중진이 무슨 뭐 3일장 치렀으면 됐지 뭘 더 애도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충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죠. 뭐 그만하자. 이렇게 정리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총에서 또 김상국 나가라고 그랬다며요. 그렇죠. 반발을 막 해요. 네. 밖에서 왜 질질 짜고 다니냐. 그렇지. 당이 안 맞으면 떠나야 될 거 아니냐. 탄핵 찬성 집회에서 막 울었다고 그거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김상국 의원이. 네, 당과 안 맞는 사람은 네. 내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손들고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은 쌍권 지도부 물러나라. 그 왜 물러나라는 거요? 얘기 들어보니까 당이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즉 윤석열을 못 지키지 않았냐 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누가 하는 말이냐면 극우 유튜브와 극우 시위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네요. 당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못 지켰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가 없다. 이 극우 유튜브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그거 얘기를 유튜버 중에서 전환길은 또 빼야 돼. 전환길은 승복했잖아. 거기 아마 대선 승복을 했지만 네. 승복을 말로 했지만 네. 대선이 뜨거워지면 또 나올 거예요. 아,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 이거 할 아, 거예요. 아.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쌍권은 물러나라.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과 이렇게 통하는 구조로서 지금 뭔가 자신의 세를 뭐 과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 또 뭐 줄 서는 사람들이 일부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은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보세요. 국민들이 볼 때는 특히 중도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정당이 되는 거냐? 이 당은 연속 2번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당인데 그렇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당을 찍어줄 대통령 선거에 뭐 나오고 무슨 선거에 나오고 한들 찍어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애초에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고 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빠르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고 그게 안 됐더라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릴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정당 해산이 안 되더라도 국민이 해산을 시켜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렇게 정신 못 차리면 차라리 해산을 하고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정당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선 때문에 이게 좀 불가능할 거예요. 어쨌든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일정한 진영은 결집할 수밖에 없고 대략 40% 내외의 지지율 기록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영남 쪽의 의원들은 봐라 우리가 이렇게 결속을 했으니까 이만큼 지지율 난 거 아니냐. 네. 우리가 더 결속하고 하나로 뭉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내년 이제 6월 돼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1년 정도 체제를 좀 정비할 시간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본인들의
존재 생명력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겠죠. 라는 좀 생각이 그런 들어요. 그래서 전술이겠지. 국민들이 어. 해산시킬 거야라고 보기는 조금 좀 근데 아직은 무리한 전망 아니에요. 당장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 있어요. 각 후보들, 예비 후보들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의 존망이 걸려 있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거짓말, 수많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중요하게 뭐 도이치모터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예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걸 거란 말입니다. 300한 몇 억 든다는 거잖아요. 아니 400억 가까이 국민의힘은 예, 300 390 네. 몇 억인가 그래. 그러니까 400억 가까이 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 토해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TK 지금 보면 PK도 흔들리거든. 물론 이제 PK를 수성을 하면 60 몇 개가 되기 때문에 뭐 야 400억 그냥 자산 팔아서 뭐 주고 나중에 뭐 돈 어떻게 모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 근데 TK로만 가야 된다. PK도 힘들다라는 상황이 됐었을 때 수도권에서 이렇게 그 존재감이 미약한 정당으로서 보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차라리 새로운 신당이 나와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당의 보수주의, 진짜 보수주의 전략가라면 야 이거는 갈아치워야 된다. 이게 완전히 빨간색에서 확 하얀색으로 바꾸든지, 이게 아니면은 역사가 지금 최근 역사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최근 탄핵 2번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승만 부정선거 하야, 박정희 독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 전두환 친구가 노태우, 이명박이 뇌물,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이게 지금 뭐 제왕적 대통령을 한 사람들은 그리고 다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 언론 입틀막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 구조를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열리겠지를 생각을 하는 건데 박근혜 탄핵 이후의 상황을 잘 보시라고. 국회의원 선거 2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완전히 만빵으로 깨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윤석열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허물어진 측면이 있어요. 유권자가. 예를 들면 35에서 40 정도의 지지층이었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30% 정도로 허물어진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그렇죠. 이번은 내란 사태예요. 무슨 예를 들면 저런 국정농단 문제가 아니라 내란을 일으킨 범죄면 저는 또 5% 정도가 허물어질 거라고 봐요. 그럼 앞으로 자생적으로 국민의힘의 이름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유의미한 국회 의석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내부의 파괴적인 분열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 제가 볼 때 근데 윤상현 같은 생각이겠죠. 1년 지나면 국민들은 뭐 다 까먹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우리 찍어줄 거야.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란 범죄이기 때문에 그전 국정농단 같은 경우 같은 중도층이 완전히 돌아간 거거든요. 뭐 이렇게 근데 지금 합리적인 보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수가 내란을 일으켜 어떻게 보수가 법치를 무너뜨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당에게 다시 표를 주면 저런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단순 다수대표제에서 5%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는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 국민의힘을 걱정해줘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는 뭐 이게 어쩌면 한국 정치에는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일정하게 예를 들면 완전히 허물어짐으로써 소위 거기에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건 좋은 의미입니다만 뭘 좀 안 하나요 거기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